안녕하세요. 바로 재정지출 승수 효과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, 그러니까 재정을 지출했을 때 경제가 얼마나 더 살아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숫자라고 하죠. 과연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일단 그 기본 개념은 비교적 간단해 보여요. 정부가 예를 들어 도로 건설에 1조 원을 썼다. 그러면 그 돈이 이제 건설 노동자나 자재 업체로 가겠죠. 네, 그렇죠. 그럼 그분들이 또 그 돈으로 소비를 하고 이게 연쇄적으로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처음 쓴 1조 원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. 가령 GDP가 1.5조 원 늘었다면 이때 승수가 1.5다. 이런 거죠. 네, 맞습니다. 1보다 크면 뭔가 좀 남는 장사 같고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좀 미미하거나 결국 정부가 투입한 돈 대비해서 GDP가 얼마나 늘었냐, 그 비율, 맞죠? 네,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.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이 승수라는 게 정부가 돈을 실제로 쓰고 난 결과를 보고 계산하는 사후적인 숫자라는 겁니다. 아, 사후적이다? 네, GDP 변화량을 정부 지출 변화량으로 나눈 값인데 정착을 하기 전에는 과거 경험이나 경제 모델 같은 걸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할 뿐이죠. 실제 결과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.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딱 궁금증이 생겨요. 정부 지출 후에 GDP가 늘어난 걸 알았다고 해도요. 그 증가분이 정말로 그 정부 지출 때문에 늘어난 건지 이걸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? 세상에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. 금리도 있고 수출도 있고. 아, 바로 그겁니다.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정확한 값을 아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아, 역시 그런가요? 네,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변동, 갑자기 수출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아니면 민간 소비 심리가 갑자기 얼어붙거나 풀리거나 이런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동시에 GDP에 영향을 주거든요. 그렇죠. 네. 또 정부 지출 효과라는 게 바로 다음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. 몇 분기, 어떨 땐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고요. 시간차가 있군요. 네, 심지어 GDP 통계 자체도 나중에 계속 수정됩니다. 그러니 이 모든 요인 속에서 딱 정부 지출로 인한 추가 증가분만 깨끗하게 발라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. 그래서 보통 복잡한 통계 모델 같은 걸 써서 추정을 하는 거죠. 아,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. 언제까지의 효과를 잴 거냐, 이 기간 설정 문제입니다. 기간 설정이요? 네, 돈을 쓰고 나서 딱 1년 뒤에 GDP 증가만 볼 건지, 아니면 한 3년 정도 누적된 효과를 볼 건지, 아니면 5년, 10년 장기적인 효과까지 다 포함할 건지, 어느 시점까지의 결과를 그 산출로 정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승수값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. 그렇죠. 그래서 승수값 하나만 딱 제시하는 건 사실 좀 단편적인 정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듣고 보니 측정이 이렇게나 어렵고 불확실하다면 이 재정승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나 비판도 상당히 많겠는데요.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걸 루커스 비판이라고도 하고요. 아, 예측하고 대응한다. 그렇죠. 또 정부가 돈을 쓰려고 국채를 막 발행하면 시중에 돈이 몰리면서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오히려 민간의 투자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. 이런 구축 효과 주장도 상당히 오래된 비판입니다. 정부 지출이 민간 지출을 밀어내는 거군요. 네. 둘째는 이제 방법론적인 비판인데요. 방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현실적으로 정확한 승수를 측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. 그리고 어떨 때는 좀 특정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모델을 좀 이렇게 만지기 쉽다는 지적도 있어요. 아, 의도적인 왜곡 가능성. 네, 실제로 벨러리 네이미 같은 저명한 학자는 아예 정부 지출이라는 그 충격만 순수하게 분리해서 GDP 변화와 연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과학적 분석 도구를 넘어서서요. 특정 재정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나 무기처럼 사용된다는 그런 정치 경제학적인 비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아, 단순히 경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. 네, 숫자가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힘을 얻고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죠. 와, 듣고 보니 재정승수 몇 점,
이거 하나만 딱 보고 정책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네요. 그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약 승수가 0이어서 전체 GDP 총량, 그러니까 파이는 커지지 않았다고 해도요. 그 돈이 예를 들어 뭐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에게 직접 지원금으로 갔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어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쓰였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거 아닐까?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. 재정 승수는 사실상 오직 총량적 성장, 즉 전체 파이가 얼마나 커졌는지만 측정합니다. 그렇죠. GDP 증가율이니까요. 네,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재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죠. 당장 소득이 급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또 뭐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 교육이나 의료 같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굉장히 많습니다. 네네. 이런 목표들은 단기적인 GDP 성장률로는 잘 잡히지 않거나 어떨 때는 심지어 GDP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사회 전체의 어떤 건강성이나 장기적인 발전 잠재력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품격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지출일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뭐 아마티아센 교수가 강조했던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역량 확장이나 스티글리츠 교수가 GDP 너머의 가치를 봐야 한다고 한 지적, 또 장화준 교수님이 말하는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과도 다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승수는 그냥 여러 참고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. 네, 그렇습니다. 유용한 참고 지표일 수는 있지만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. 그 자료에 있던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. 아이에게 영양제를 먹일 때 오로지 키가 얼마나 크는지 그 지표 하나만 보고 영양제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. 뭐 뼈가 튼튼해지는지 면역력이 좋아지는지 이런 다른 중요한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. 네,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. 재정 승수만 보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체온만 딱 재보고 정상입니다. 건강하시네요.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비슷해요. 하하, 그렇죠. 실제로는 뭐 혈압도 재고 맥박도 보고 뭐 혈액 검사, 영양 상태, 심리 상태까지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그 사람의 건강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잖아요. 네네. 마찬가지로 재정 정책의 효과 역시 그 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와 가치의 차원에서 좀 다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. 단순히 기술적인 숫자를 넘어서서 그 정책이 우리 사회를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정당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. 네, 오늘 재정지출 승수효과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요. 그걸 측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, 또 어떤 비판들이 있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GDP 숫자 늘리기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런 깊은 통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만약 재정 승수가 정책 성공의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부의 돈 쓰임새가 정말로 우리 삶을 더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기준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?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